오늘은 브라질 음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가을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음악이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리언 음악들, 한국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앨범이 브라질 앨범이기도 하고, 브라질 음악들을 제가 좋아하고 많이 플레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브라질 음악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음반들은 추천할 만하다 하는 음반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음반은 이 비니시우스 까이미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은 제가 가장 처음으로 산 브라질 앨범 중에 하나입니다. 비니시우스 지모라에라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음악들의 가사를 붙였던 브라질의 위대한 시성이죠. 도리발 까이미라는 브라질, 특히 보사노바와 살바도르 지역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거장이 손을 잡고 만들어낸 좀 하나의 서사시, 보사노바를 종합하는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앨범이 가장 눈에 띄는 이유는 역시 커버 아트웍 때문일 거예요. 이 엘렌소라는 레이블, 엘렌코라고 읽는지 엘렌소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레이블의 초기 아트웍은 지금 봐도 정말 모던하고 멋있어요. 블랙, 화이트, 그리고 레드, 이 세 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진 이 앨범 커버 아트웍이, 그리고 이 레이블의 이 독특한 로고가 아마도 이 당시의 브라질을 상징하는 좀 아이콘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앨범은 역시 브라질의 70년대 소위 레어그루브라고 이야기하는 앨범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앨범이고, 여러 차례 리이슈 되기도 해서 구하기도 어렵지 않은 앨범일 겁니다. 꽈르테토 앙시라는 이 4인조 여성 하모니 그룹, C라는 성을 가진 네 자매로 이루어진 그룹인데, 이들의 1972년 작품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미 보사노바를 넘어서서 포크라든지 펑크, 소울, 사이키델릭 이런 음악들이 대거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 앨범에서는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내요. 사이키델릭한 무드가 녹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질만의 그런 색채와 리듬감, 그리고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은 굉장히 독특한 게, 팀마이아는 자기가 직접 인디펜던트로 만들어낸 이 세로마라는 레이블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큰 음반사에서는 이 음악이 너무 어렵다, 주제의식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발매를 거부당했다고 하고, 다른 앨범들에 비해서는 조금 찾기 어려운 앨범이기도 해요. 이 사발란소 트리오라는 이 트리오는 브라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만들어낸,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르투 모에이라,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 사람이 드러머로 있었던 트리오입니다. 보사노바가 굉장히 편안하고 상류층의 티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백인 사회의 음악이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보사노바라는 것을 얼마나 음악적으로 그리고 재즈로 발전시킬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알려준 앨범이기 때문에 브라질 음악의 매니아들이 중요한 앨범이라고 칭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사발란소 트리오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요. 보통 브라질 음악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사노바나 삼바 혹은 살바도르의 음악들, 바이아의 음악들, 이런 것들만 알고 있었는데, 클럽 다 에스퀴나의 앨범을 비롯해서 이 로볼지스 이 두 앨범은 브라질 음악에 대한 선입견을 깨주고 정말 다양한 지역색을 가진 위대한 음악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두 앨범입니다. 마치 어느 나라의 음악 같지도 않으면서 가장 독특한 지역색을 나타내는 음악, 커버에 등장하는 이 두 주인공이 수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재현을 해서 찍은 사진이 있을 정도로 브라질에서는 이 앨범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앨리스 헤지나의 앨범입니다. 앨리스 헤지나는 우리나라에도 물론 많은 팬들이 있고 브라질의 군모라고 하죠. 브라질의 음악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디바 중에 한 명인데, 이 앨리스 헤지나에 대한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면 꼭 보시기 바라고, 이 앨범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사진 때문입니다. 굉장히 다부진, 이 핏줄이 보이는 손을 이렇게 겹쳐서 잡고 있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반사되면서 이 사람의 아우라가 그대로, 뒷면에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 사람의 카리스마가 온전히 보이는
그런 사진으로 원래는 앞뒤 커버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 사진은 B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굳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의 아우라가 강렬하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된 게 아닌가라는 뇌내 낭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레코드를 먼저 이렇게 손에 잡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즈를 파악을 하는 거겠죠. 이 세 가지 사이즈가 사용되고 있어요. 12인치, 10인치, 7인치 이렇게 세 가지의 사이즈 포맷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론 이거보다 더 극단적으로 작거나 크거나 혹은 독특한 모양으로 잘라낸 레코드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게 싱글 단위인지 앨범 단위인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싱글은 싱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커버 혹은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라벨이 직접 보이는 이런 커버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한 면당 한 곡이 들어있는 것이 싱글입니다. DJ들을 위한 혹은 라디오 플레이나 이런 홍보를 위한 이 앨범에서 가장 중요한 곡을 선발매하는 경우에 만들어진 게 이런 바이닐에서의 싱글 포맷이고요. 7인치 싱글 같은 경우는 주크박스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이 주크박스는 이 7인치 스핀들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멍이 크고, 일반 턴테이블에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어댑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위로 올려놓아서 올려두게 되면 이렇게 장착이 되죠. LP의 경우에는 쉽게 보실 수 있는 이런 픽처 커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리는 형태의 앨범들을 게이트 폴드라고 하고요. 특히 80년대 이전에 제작된 앨범들은 라미네이트 커버라고 해서 이 안에는 카드보드지가 두껍게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얇은 이 반사 재질의 종이를 얇게 붙여서 만들어진 커버가 일반적입니다. 어떤 표기가 아티스트 이름이고 어떤 게 앨범 제목인지, 그리고 레이블이 어디인지, 그리고 제작 연도, 카탈로그 넘버 이런 것들이 특히 80년대 이전의 앨범들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 앨범 커버에 다 표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언제 제작된 프레싱인지, 같은 앨범이라도 여러 차례 이제 프레싱을 하기 때문에 언제 제작된 프레싱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레코드 바이닐을 꺼내 보시면 이 바이닐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명, 그리고 앨범 제목, 음반사, 카탈로그 넘버가 있고요. 제작된 연도,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한 정보를 라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이 레이블 바로 바깥쪽에 있습니다. 레코드의 그루브가 끝나는 곳과 이 라벨 사이에 칼로 이렇게 새긴 것 같은 자국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공장에서 언제 프레싱이 됐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시법이거든요. 카탈로그 넘버와 매트릭스 넘버만 알고 있으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음반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프레싱이 됐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매된 지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과연 음악이 제대로 나오는지, 레코드의 등급, 상태 등급을 매길 때 쓰는 그레이드가 있어요. 아예 포장을 뜯지 않은 실드, 가장 깨끗한 컨디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니어민트, VG. 사실 VG라고 하는 거는 Very Good이 VG라고 해서 VG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G, 굿인데 굿도 그냥 들을만 하다라는 정도지, 굿이라고 하면은 사실 눈으로 보기에 썩 좋은 컨디션인 건 아닙니다. 푸어라는 컨디션은 거의 이제 정말 불쌍한 컨디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어서 그 레코드를 들고 상태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 그레이드만 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 바이닐을 꺼내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게 얼마나 반짝거리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스크래치가 없을 것, 잔 스크래치들은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 반사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들어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또 한 가지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 육안으로 봐서는 이 레코드가 어느 정도 휘어 있는지를 잘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레코드가 아주 적은 범위로 휘었다고 하더라도 레코드를 플레이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제대로 플레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턴테이블 위에 올려보시고 옆에서 수평을 확인을 하신다든지 혹은 손으로 이게 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제일 확실하다고